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 남자는 네 아버지 뻘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노인과 결혼하려 하는 거니? 네 인생을 망치지 마랴. 그들은 사쿠라에게 영호와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강요했다. 일본 사회는 전통적으로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했기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어떤 말을 듣고 부모님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구독을 하시면 매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 과연 이 사랑은 행복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성공했지만 텅 빈 삶을 살던 60대 김영호.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일본 교토로 떠나 그곳에서 20대 사쿠라를 만납니다. 나이와 국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예상치 못한 생명의 축복까지 찾아오는데, 하지만 이들의 행복 뒤에는 충격적인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김영호는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도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특별한 여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김영호는 60대 초반의 한국 남자였다. 그의 삶은 마치 차가운 강물 같았다. 흐름은 일정하고 예측 가능했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따뜻함도 없었다. 그는 명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평생을 기술자로 살아왔다. 그의 손을 거쳐 수많은 교량과 터널이 건설되었고, 그는 업계에서 교량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승승장구했다. 늘 일에만 몰두했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구는 철저히 배제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의 결혼 생활 역시 무미건조했다. 아내는 그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내조했고 두 아들은 그의 기대에 부응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없었다. 대화는 짧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외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었다. 영호는 가족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내면의 외로움에는 무관심했다. 그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자신은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평생을 기술과 효율에 바친 결과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듯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정년퇴직 후 그의 삶은 갑자기 멈춰 선 듯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건설 현장, 쉼없이 이어지던 설계와 보고서 작성, 동료들과의 딱딱한 회의가 사라지자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시간과 끝없는 공허함이었다. 아내는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바빴고 아들들은 각자의 생활에 몰두하며 연락도 드물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성공이 결국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지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되물었다. 그는 한국 사회의 획일적인 성공 가치관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남들처럼 북적이는 삶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인간관계에 서툴렀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자유에 대한 동경이 존재했다. 그는 획일적인 한국 사회의 기준과 빡빡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오래된 지도를 펼쳐놓고 잊었던 꿈을 되살리려 애썼다. 젊은 시절, 그는 기술 관련 세미나 참석차 일본을 자주 방문했다. 그는 일본 특유의 정교함과 섬세함,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이나 온천 마을의 평온함은 그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위로를 주었다. 그는 언젠가 꼭 한번 일본에 가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다. 은퇴 후 그는 그 잊었던 꿈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일본 여행을 제안했지만 아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그 나이에 무슨 일본이에요?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 쉬세요. 아내의 무심한 반응에 영호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여행 계획을 세웠다.
아내에게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통보를 전했다. 아내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차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고 일본 교토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교토 간사이 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차분하고 정돈된 공기와 함께 일본 특유의 정갈한 향이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미리 예약해둔 기온 근처의 작은 료칸에 여장을 풀고 다음 날부터 교토 곳곳을 누볐다. 금각사의 황금빛 찬란함, 청수사의 웅장함, 그리고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의 고요함은 그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교토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교토의 작은 카페. 전통 가옥을 개조한 아늑한 공간, 은은한 다도 향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창가에 앉아 녹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그의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인에게 시선이 닿았다. 그녀의 이름은 사쿠라. 20대 중반의 젊은 일본 여성으로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와 고요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영호는 그녀의 섬세한 붓질과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에 묘하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그림이 참 아름답네요. 그의 서툰 일본어의 사쿠라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취미로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대화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다. 사쿠라는 자신이 교토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낮에는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영호는 자신이 한국에서 온 은퇴한 기술자이며 뒤늦게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쿠라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보였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60대의 새로운 삶을 찾아 타국에 오시다니 보통 용기가 아니세요. 사쿠라의 순수한 칭찬에 영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인정에 기뻤다. 나이와 국적의 장벽은 그들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술, 삶, 그리고 자유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영호는 사쿠라에게서 젊은 날 잃어버렸던 설렘과 생동감을 느꼈고 사쿠라는 영호의 지혜로움과 따뜻함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예술에 대한 순수한 갈망을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는 사쿠라에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교감을 느꼈다. 그 후로 영호는 사쿠라와 자주 만났다. 그들은 함께 교토의 작은 갤러리들을 방문하고 고즈넉한 골목길을 거닐며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사쿠라는 영호에게 일본 특유의 섬세한 미학과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영호는 그녀에게 한국의 문화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사쿠라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듯했다. 가면을 벗고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다. 그는 사쿠라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에 이끌렸고 그녀의 순수한 에너지는 그의 닫혔던 마음을 열게 했다. 사쿠라 역시 영호에게 깊은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젊은 남자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영호의 안정감과 사려 깊음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조용한 성격 탓에 친구가 많지 않았고 자신의 예술 세계에 몰두하는 편이었다. 그녀는 늘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했다. 하지만 영호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감성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삶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다. 어느 날 교토의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서 영호는 사쿠라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사쿠라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사쿠라는 영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해요, 우리. 나이 차이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그들은 교토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결혼은 쉽지 않았다. 사쿠라의 부모님은 영호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반대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격앙된 일본어로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 남자는 내 아버지 뻘이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노인과 결혼하려 하는 거니? 내 인생을 망치지 마라. 그들은 사쿠라에게 영호와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강요했다. 일본 사회는 전통적으로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했기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사쿠라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녀는 영호와의 사랑이 진실하며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영호 역시 사쿠라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사쿠라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을 전했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사쿠라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결국 사쿠라의 부모님은 마지못해 그들의 관계를 인정했다. 한국에 있는 영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에 놀랐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영호의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들은 교토의 작은 신사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사쿠라의 예술계 친구들과 영호의 소수 지인들만이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결혼 후 그들은 교토 외곽의 아담한 일본식 주택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영호는 사쿠라를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들고 사쿠라는 그에게 일본 전통 문화를 소개하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다. 그는 잃어버렸던 청춘을 되찾은 듯 활기 넘쳤고 사쿠라는 영호의 사랑 속에서 더욱 성숙해졌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사쿠라가 영호에게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다. 아침 식사 중에 그녀가 손을 떨며 건넨 임신 테스트기는 선명한 두 줄을 보여주고 있었다. 영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는 사쿠라를 꼭 안아주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했다. 사쿠라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영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영호는 자신이 이제 진정한 가장이 된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자신과는 달리 이 아이는 사랑의 결정체로 느껴졌다. 사쿠라의 임신 기간 동안 영호는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다. 함께 교토의 거리를 산책하고 건강에 좋은 일본 음식을 챙겨 먹였으며 밤에는 태어날 아이를 위한 일본 동화를 읽어주었다. 그는 아이의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사쿠라 역시 영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아이의 탄생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듯했다. 그의 텅 비었던 삶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드디어 사쿠라가 출산하는 날, 영호는 병원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긴 기다림 끝에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영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건강한 여자아이를 안고 나왔고 영호는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을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그의 늦은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들은 아이에게 유메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유메는 영호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사쿠라에게는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셋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다. 영호는 이제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유메의 웃음소리는 그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유메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영호와 사쿠라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영호는 매일 아침 유메의 웃음소리에 잠을 깨고 함께 산책하며 동화를 읽어주었다. 사쿠라는 유메에게 일본의 동요를 가르쳐 주었고 영호는 유메에게 한국의 전래동화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문화적인 차이를 아이와 함께 나누며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었다. 영호는 유메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유메의 눈빛에서 순수한 행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성공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유메가 2살이 되었을 무렵 사쿠라의 친정어머니가 교토에 방문했다. 그녀는 유메를 보며 기뻐했고 영호에게도 따뜻하게 대했다. 오랜 시간 영호와의 관계를 반대했던 그녀였기에 영호는 그녀의 변화에 안도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사쿠라의 어머니가 유메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예쁜 아이구나. 내 동생 어렸을 때랑 똑같네. 영호는 순간적으로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가 예쁘다는 칭찬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사쿠라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며칠 후 사쿠라의 어머니가 떠나고 난 뒤 영호는 사쿠라에게 무심코 물었다. 어머니가 유메가 당신 동생 어렸을 때랑 똑같다고 하시던데 정말 닮았나? 사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영호의 눈을 피했다. 영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며칠 동안 사쿠라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였다. 영호는 그녀의 불안한 모습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사쿠라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사쿠라, 무슨 일이야?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거지? 유메는 어떻게 된 거야? 사쿠라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사실 선천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던 동생은 사실 유메의 친엄마였다. 유메는 사쿠라의 여동생이 낳은 아이였고 사쿠라가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영호에게 숨기고 입양한 아이였다고 했다. 그녀는 영호를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영호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영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쿠라가 자신을 2번이나 속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완벽한 행복이 철저하게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사쿠라를 믿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는데 이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영호는 결국 침묵을 깼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는 사쿠라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유메를 사랑하고 당신과의 지난 시간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서도 늘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자신을 속여왔다. 이제 이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까지 자신을 속인 거짓에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사쿠라의 거짓말은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는 이 고통마저도 자신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사쿠라와 유메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다. 사쿠라는 영호의 말에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그녀는 영호에게 더 이상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그와 유메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영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더 복잡한 형태의 관계였다. 영호는 유매를 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는 유매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사쿠라를 떠날 생각도 없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한 남자의 노년과 한 여인의 삶이 교차하며 엮어진 이 특별한 인연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영호의 노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의 삶은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홀로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교토의 밤하늘은 오늘도 고요히 별들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